가공식품들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다이어트를 활용할 때 가장 최고의 식단으로 갈거나 착즙했을 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2주만 해도요 3kg에서 5kg 그냥 빠집니다.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는 아침에 정말 밥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밥만 이걸로 바꾸셔도 정말 살이 쭉쭉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식단을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까주스, CCA 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 조합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깨주스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까주스에서 깨주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케일의 K, 샐러리의 C, 애플, 사과의 A를 따서 KCA, 깨주스. 이 깨주스를 여러분이 왜 드셔야 되냐? 케일과 샐러리는요 이미 서양에서는 1970년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앞다퉈 썼던 식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열풍이 들어와서 왔지만 너무나 써가지고 많이 실천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케일이나 샐러리는 여러 가지 성분, 양배추에도 있는 설포라판부터 해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케일과 샐러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 넣으시면 돼요. 케일 같은 경우는 약 70g, 샐러리는 100g, 사과는 150g입니다. 크기로 따지면은 사과는 1개 정도 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케일과 샐러리는 중량을 조금 재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많이 드시다 보면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갈거나 착즙했을 때 200에서 300ml 정도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루 시작만 해주셔도요 정말 2주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게 바로 먹기 힘드신 분들은 CCA 주스로 좀 입맛을 좀 다스리시고 분명히 이 윗단계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케일만 드시는 분도 있고 샐러리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쉽잖아요. 저도 그거는 정말 아플 때 했던 거고 근데 나는 2주 안에 5kg 빼야 돼. 다음 달에 웨딩 사진을 찍어야 돼. 이러신 분들은 아침 시작만 이 깨주스로 하루 한 잔만 시작하셔도 분명히 한 달에 목표한 체중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립니다. 먼저 이 깨주스의 케일은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있어서요 간에 해독을 돕습니다. 즉 지방간을 분해해주는 효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내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갖고 옵니다. 이 샐러리에는요 루테올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이 역시 간에 열을 내려줘요. 그리고 순환을 시켜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케일과 샐러리가 이게 독소를 배출해주고 열을 내려주면서 순환을 갖고 오는 효과를 갖고 오고 마지막으로 사과는 이 단맛도 주지만 사과 껍질에 있는 펙틴이라는 이 항산화 물질이 배출을 마지막 완벽하게 해주게 해줍니다. 변비 탈출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일과 샐러리, 사과 세 가지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칼륨과 나트륨 조합. 그래서 여러분 채소 과일 공격할 때 칼륨을 너무 많이 먹게 해서 콩팥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칼륨이 정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거든요. 케일과 샐러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조화를 잘 갖고 오고 특히 사과는 당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당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약물을 복용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특급 비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케일과 샐러리는 암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착즙 주스 중 대표적인 겁니다. 특히 위암 환자들 아니면 장, 대장암 환자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포기를 했을 때 이 착즙 주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경험들이 이미 데이터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과까지만 더해 주신다면 먹기에도 편한 깨주스가 되겠습니다. 네, 과일이 탄수화물이어서 살이 쪄서 먹으면 안 된다. 정말 이제 지방간에 이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는 말에 이어서 살찐다라는 공격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다이어트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유행을 돌고 돌아서 오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고구마, 바나나, 포도, 딸기, 사과,
가장 안전해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건강기능식품 뭐 비엔나 17 유산균부터 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들어간 여러 가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온 음식은요, 우리 인류 역사로만 봐도 수백만 년에서 짧게는 20만 년 동안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은 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육식에 의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는 아주 극히 미량에 불과했고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과일 먹으면 살쪄요, 탄수화물, 그거는 여러분이 가공식품을 먹고 과일을 먹어서 그래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신 분들 중에요, 살찌신 분들은 없어요. 2주만 해도요 3kg에서 5kg 그냥 빠집니다. 왜? 영양소는 들어오지만 빈혈이 안 생겨요, 과일로 했을 때는. 그런데 그 공격을 너무나 주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걸 싫어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고 안 팔리니까 그 공포 불안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바나나 먹으면은 심장계통에 이상을 줘서 마라톤 선수 정도만 먹어야 돼,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바나나 먹어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그런 괴설, 그런 뇌피셜까지 퍼졌어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바나나예요, 중간에. 과일이 가진 탄수화물 비율을 따지고 든다면 빵, 피자,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밀가루, 라면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적정한,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다. 과일을 그래서 제가 식후 디저트로 드시지 않고 공복에 드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더니 공복에 먹으면 혈당 오른다, 이걸로 또 공포심을 줬고. 그래서 차라리 식후에 케이크나 다른 디저트를 또 먹을 바에는 과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과일 먹어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다? 과일만 드셔보신다면 뭐가 진실인지는 그냥 알 수 있고,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유행을 많이 하던 게 1일 1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거를 덮기 위해서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뇌에 포도당 에너지 공급원을 주기 위해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성장기 청소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노약자들은 꼭 아침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아침을 뭘로 먹기 시작했냐? 동물성 단백질들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우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로틴, 단백질 가루들을 막 많이 홍보를 해요. 하지만 가장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중요한 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단백질은 아주 소량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량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백질 물질들은 한 번 더 간과 콩팥이 일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과도하게 일을 하고 배출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간과 콩팥이 아프기 시작하면 근육통 시작해서 두통이 오고 피부 발진, 이런 게 각종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채소 과일을 제가 아침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하신다면 몸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분명히 내 몸에 독소들을 배출하는 균형을 잡아주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혈당에 공포심 갖지 마시고 이 아침 식단만 바꾸셔도 하루가, 그리고 한 달이, 1년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활용할 때 가장 최고의 식단으로 바로 고구마와 바나나가 줄을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구마의 고자, 바나나의 바자도 이거 과연 먹어도 되나? 혈당 스파이크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못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자연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입니다. 동남아에는 이 바나나 때문에 굶어 죽진 않아요. 아직도 베트남이나 필리핀, 바나나, 망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아이들. 그러면 다 당뇨가 높냐? 우리나라보다 당뇨 발생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고구마조차도 이눌린과 탄닌 성분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한다, 당지수가 높으니까 군고구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바나나도 전박이 바나나 나오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노란색의 전박이가 나왔을 때 현재 식품과학에서 봤더니 좋은 영양소들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인슐린 저항성 없이 우리 췌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인간은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무려 10,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져서 유전적으로 진화가 됐는데 불과
100년 사이, 200년도 안 된 사이에 가공식품들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췌장이 망가지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고구마나 바나나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팍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계속 실천을 하시면요 완만해집니다. 절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것처럼 보이지, 통곡물,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갔을 때 가장 몸이 비만이 안 되고 근육도 생깁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린 건 뭐다? 적정량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드셔야 된다. 위장 크기가 다 다르고 주기가 다르고 배출하는 속도가 다르는데 이게 바나나 한 개나 뭐 두 개나 세 개나 이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바나나는 한 개, 뭐 고구마는 손바닥만 크기 한 개, 그 정도 드셔도 실은 배가 차기 때문에 자연에서 오는 거는요 배가 차고 포만감이 들면 더 먹질 않아요. 바나나 갖고 제발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걸로 심장 이상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아침 식사로 대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 정보들을 막 정말 디테일하게 드리던 영상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뭘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즉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을 사는 게 진짜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신다면 분명히 내일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리라 장담하니까요. 여기에 100일간 필사라는 그러한 습관을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필사책을 낸 이유가 보통 필사라는 경험을 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화도 보시면서 필사까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